자, 이어서 합시다. 단면계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면계수, 아까 어떤 재료 단면의 고유한 특성값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단면계수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유인물에 되어 있지만은 부재의 굽힘 강도, 굽힘 강도. 그러니까 굽힘 강도가 뭐냐면 이러한 부재가 있어서 하중을 받으면, 그렇죠? 하중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휘어진다 그랬죠? 휘어지는 부힘, 휨에 대한 어떤 견디는 능력, 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휨에 대해서 견디는 그 능력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갑시다. 이번 시간은 단면계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텐데, 사각형 단면이 있어요. 사각형 단면의 폭은 b라고 그리고 이 높이는 h라고 합시다. 그러면 도심이 있죠. 도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심이 있겠죠. 2등분 하면 도심이 2등분 하면은 두께도 2등분, 폭도 2등분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높이를 y라고 합시다. 똑같으니까 이게 2분의 h죠. 똑같이 2분의 h 2등분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2분의 h, 2분의 h로 똑같이 길이로 나타나는 이 부분. 자,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휘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은 늘어나겠죠. 늘어나니까 인장을 받는다고 그러고 윗부분은 줄어드니까 압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단면은 사각형 단면이니까 사각형 단면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어떠한 힘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을 때 얘가 위에서 하중을 받게 되면 얘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지면은 아래는 늘어나겠죠. 아래는 이렇게 이 아랫부분은 늘어날 것이고 윗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아랫부분은 늘어나고 윗부분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나를 밀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밀려가겠죠. 그렇지? 이렇게 밀려갈 거 아니야. 밀려가면서 이쪽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 이쪽은 줄어들어.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늘어나고 여기가 줄어들겠죠. 늘어난다, 인장. 줄어든다, 압축. 이렇게 늘어난다, 늘어나죠. 인장. 이게 줄어든다, 압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윗부분은 압축, 아랫부분은 인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면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윗부분은 무슨 힘을 받는다고? 윗부분은 압축을 받죠. 아랫부분은 인장을 받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도심축으로부터 여기는 떨어져 있죠. 그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2분의 h, y만큼 떨어져 있죠. 도심축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2분의 h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도심축을 0이라고 생각하면 0부터 쭉 증가해서 2분의 h까지 가는 거겠죠. 0부터 2분의 h까지예요. 2분의 h가 가장 먼 쪽이에요. 그죠? 가장 먼 쪽. 여기는 2분의 h가 여기가 가장 먼 쪽이에요. 어느 쪽으로? 인장 쪽으로 가장 먼 쪽, 압축 쪽으로 가장 먼 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심축으로부터 압축 영역으로 가장 먼 끝을 압축 연단이라고 그러고 도심축으로부터 인장 쪽으로 가장 먼 끝, 이거를 인장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단. 멀다, 한문이에요. 멀다, 단, 끝이에요. 압축 끝부분, 인장 끝부분입니다. 요 용어 기억하고 이랬을 때 단면계수는 뭐냐면 어떻게 구하냐면 단면 2차 모멘트를 이거 도심축이 돼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도심축으로부터 연단까지의 거리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다 했으면 i 값이 되겠죠. 도심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는 i가 될 것이고 도심축으로부터 연단까지의 거리는 y라고 했죠. 그죠? y. 그래서 z는 y분의 i 또는 s라고 쓰기도 해요. y분의 i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서 i가 뭐예요? i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연단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i 값은 얼마예요? 도심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는 우리가 공식 외우라고 그랬죠? 12분의 얼마? 얘기해봐요. 12분의 b 곱하기 h의 몇 승? 2승? 3승? 4승? 3승이죠. 12분의 b가 뭐야? 단면의 폭. h, 단면의 두께. h의 세제곱. 12분의 bh 3승이죠. 그죠? y는 얼마예요? 2분의 h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z에다 대입을 하면 z는 y분의 i니까 y가 얼마야? 2분의 h 12분의 bh의 세제곱.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치우고 요거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z는 y는 2분의 h 그 다음에 i는 12분의 bh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예요? 이게 이런 분수의 분수식, 그죠? 분수의 분수잖아요, 그죠? 이때는 윗부분에 위에 있는 분수는 분모, 아래에 있는 분수는 분자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죠. 내부 외부 이렇게 해서 12h분의 2bh의 세제곱 이거 없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6분의 bh의 제곱이 되겠어요. 자, z값은 6분의 bh 제곱. z는 6분의 bh의 제곱. 올 때 직사각형 단면에서 단면계수 z값은 6분의 bh의 세제곱. 단위는 밀리미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bh 제곱이니까 b폭 두께의 제곱이니까 거리의 세제곱이 되겠죠. 면적 모멘트에도 거리의 세제곱이죠. 단면 이차 모멘트는 거리의 4제곱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물 나눠준 거 보면 단면 계수 몇 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그죠? 그 공식을 보게 되면 그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죠. 그죠? 삼각형, 원형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사각형에 대한 거 6분의 bh 제곱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단면계수 해가지고 사각형, 삼각형, 원 있는데 단면 이차 모멘트 12분의 bh 세제곱 연단축에 대해서 밑변축입니다. 밑변축에 대해서는 3분의 bh 세제곱 단면계수 z는 y분의 i 해가지고 6분의 bh 제곱 있죠. 요 정도 사각형에 대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볼까요? 예제. 디귿자 있고 디귿자 단면인데 5, 10, 15 10mm입니다. 밀리미터 단위가 되어 있고 x축입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한 단면
개수는 x축에 대한 단면 개수를 지금 물어본 값이네요. 그죠? 단면 개수 앞시가 되겠죠. z는 i분의 i라고 그랬고 6분의 bh의 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구하니까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공식이죠. 이걸로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단일 단면이 아니라 이런 단일 단면인 경우에 BH니까 쉬운데 이거는 지금 디귿자 단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단면에 대해서는 역시 복합 단면이죠. 그죠? 복합 단면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단면을 분할해가지고 단면을 분할하고 각각 구한 다음에 구하고 합친다는 거죠. 합한다. 이런 과정을 했잖아요. 이게 이런 경우도 보게 되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죠. 큰 거가 얼마예요? 15가 있고 30. 작은 거는 10에 20이네. 이렇게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Z는 Z1 Z2 이렇게 뭐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분의 BH 제곱이니까 6분의 1은 똑같은 거고 BH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1번, 2번. 큰 거가 15, 여기가 30, 작은 거는 10에 20이었죠. 이렇게 보면 되니까 Z는 Z1에서 Z2를 빼면 되죠. 똑같이 6분의 BH 제곱이니까 6분의 1은 똑같고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큰 거를 H라고 하고 작은 거를 소문자로 해봅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6분의 1에 큰 거 얼마예요? B 큰 거 15 곱하기 30의 제곱 마이너스 작은 거 B 10 곱하기 H 20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6분의 1에 이거 계산하면 되지. 자, 계산기. 여러분 계산기 공항 계산기 있으면 좋아요. 일단은 뭐 지금은 그냥 수업이니까 일반 계산기 써도 되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공항용 계산기를 꼭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 나왔네. 1583 그러면 1583 밀리미터에 4제곱이 아니죠? 세제곱 밀리미터에 세제곱.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축 X축이 있는데 X축이 중앙에 있는 거죠. 도심을 지나는 축이네. 도심을 지나는 축으로부터 윗부분 아랫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압축 연단 아랫부분을 인장 연단이라고 했죠. 연단까지의 거리를 Y라고 했어요. Y가 있고 Y분의 I로 구해지는 이 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Y값 구하고 I값 구해가지고 I값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죠? I값도. 그죠? 그렇게 구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나머지 공식 6분의 BH의 제곱 요거를 기억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I값을 12분의 BH의 세제곱으로 해서 각각 1번 구하고 2번 구해서 뺀 상태 값. 그죠? I값도 I1번하고 I2번 구해서 할 것이고 Y값도 그죠? Y값도 다르잖아요. 10이 있고 15가 있으니까 이거는 Y값이 15고 이거는 10이 되겠죠. 그죠?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두 가지 방법 다 결과는 같이 나오게 될 테니까 최종 공식 6분의 BH 제곱 이것도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됐죠?
네 번째로 단면의 성질의 마지막 주제예요. 회전 반경. 반경하면 이제 반지름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R이라고 하면 레디어스. 그러니까 반경이니까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R이라고 씁니다. 레디어스. R이라고 써요. 회전 반경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기둥이 하중을 받으면, 기둥은 주로 이제 압축력을 받는 부재를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기둥이 하중을 받으면 얘가 누르니까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다가 힘을 견디지 못하면 이제 파괴가 되겠죠. 가장 좋은 기둥은 기둥이 있으면 하중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배가 부르면서 파괴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베를린 기둥이라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부석사, 영주 부석사에 가면 여러분들 뭐 베를린 기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둥이 나무 기둥인데 나무 기둥이 이렇게 기둥이 길게 있으면 이렇게 일자 기둥이 아니라 나무 기둥이 그림이 갑자기 일자 기둥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가운데가 통통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있다, 배 흘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둥 형태로 이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길이가 짧으면 그럴 수 있는데 길이가 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길이가 긴 경우에는 내가 하중을 받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휘어져 버립니다. 그거를 좌굴이라고 해요. 좌굴이면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회전하게 되겠죠. 회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단면에 하중을 받게 되면 하중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죠? 하중을 받으면 하중을 이렇게 받게 되겠지. 그죠? 하중을 받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힘이 어디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정 가운데 작용하게 되면 회전력은 그렇게 없는데 만약에 힘이 안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면이 회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단면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타나는 그 반지름, 이거를 회전 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전 반경 값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장비 이 부재의 가늘고 긴 정도, 그죠?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둥이라고 한다면 기둥에 단면이 있을 거예요. 단면이 BH라고 하는 이 단면이 있으면 이 길이는 L이라고 한다면, 그죠? L이라고 한다면 세장비는 길이 나누기 단면의 폭이 되겠어요. 길이, 그러니까 L이고 단면의 폭은 B 또는 H겠죠. 근데 이 중에 어떤 거예요? 작은 거가 되겠죠. 작은 값. B다 H 중에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요. 또는 이제 보통 높이를 이제 H라고 많이 얘기하고 이 폭을 D라고 얘기하니까 세장비 D는 H 나누기 D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장비를 기호로 표현할 때는 람다라 그래요. 람다는 D분의 H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공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재의 가늘고 긴 정도의 영향을 많이 미쳐요. 즉 세장비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세장비가 크다, 가늘고 길다는 얘기죠. 아주 길어. 세장비가 크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늘고 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휘어지겠죠. 잘 휘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휘어질 테니까 회전 방향이 커질 것이고, 세장비가 작으면 잘 안 휘어질 테니까, 그죠? 짧잖아. 가늘고 긴 정도가 작다 그러면 짧으니까 회전이 덜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회전 반경이 적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회전 반경이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회전 반경 공식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회전 반경 공식은 R은 단면의 면적분의 단면 이차 모멘트 이거의 제곱근 값이에요. 이렇게 반경이니까 밀리미터가 되겠죠. 단위는 그냥 거리. 그래서 R이
회전 반경이 되고, 반경이 되고, I는 단면 2차 모멘트, A는 단면적이 돼요. 이렇게 해서 R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회전 반경이 이제 여러분 유인물에 지금 주어진 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건데 거기 보면은 R은 A분의 I의 제곱근값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단면의 성질은 총 4가지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첫째로 도심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단면 2차 모멘트, 세 번째로는 단면 계수, 네 번째로는 회전 반경.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도심을 구하는 식 x0는 a분의 gy, y0는 a분의 gx라고 했어요. 그래서 gx, gy는 단면 1차 모멘트라고 했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을 지나는 축 x0에 대해서는 12분의 bh의 세제곱, 이변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는 3분의 bh의 세제곱, 그 다음에 임의의 축 x-에 대해서는 12분의 bh 세제곱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ay 거리의 제곱 곱하기 면적이라고 했고, 단면계수 z는 y분의 r인데 이거는 6분의 bh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사각형 단면일 경우에요. 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 반경 r은 a분의 i의 제곱근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고, 도심에서 특히 사각형 도형은 도심을 2등분했을 때, 그 다음에 삼각형 도형은 도심을 어떻게 구했어요? 3등분 해가지고 3등분해서 나타난 요점, 그죠? 여기는 2등분한 요점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다 중요하게 사용돼요. 특히 이제 단면 2차 모멘트가 힘 성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힘 성능, 즉 휘어짐에 대한 저항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의 성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